안녕하십니까. 네, 하창봉인 주식클래스 하창봉입니다. 5월달 미국 물가 지수를 보고 금요일장 미국 증시가 폭락을 좀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5월달 전체 물가 지수는 지난달 8.3%보다 상당히 높은 8.6%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8% 초반까지도 전망을 했었는데 발표되기 하루 이틀 정도까지만 해도 다시 8.3%까지 약간 오르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도 좀 약세가 있었고 미국 증시도 전날 빠진 흐름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적으로 8.6%는 상당히 쇼크가 나왔습니다. 쇼크가 나왔고 이제 월간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MOM인데요. 한 0.3% 지난 4월 달에 증가했었는데 5월 달은 지난 4월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전망 자체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0.3에 0.4.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그 1% 이상 증가가 나왔으니까 뭐 주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말 그대로 쇼크고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가가 상당히 지배하는데 여기서 이제 연준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뭐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고 뭐 전월 대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권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권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상품을 뺀 걸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4월 달에 6.2였는데 약간 그래도 이거는 5.9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근거는 뭐였을까요? 저도 약간 궁금한데 여기서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최고 상승했지만은 뭐 중고차라든지 뭐 항공 쪽에서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6% 정도로 그렇게 놓고 보면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6.2에서 6%니까 감소는 한 겁니다.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건 호재, 이건 악재냐? 근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것도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에 가깝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왜 그러냐면 어느 5% 후반까지 6% 밑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전월보다 6.2에서 6.0으로 조금 감소한 건 전망 사실인데 그래도 수치가 그렇게 확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연준이 의회하는 피크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정말 어느 정도 반응을 했냐면 아시겠지만은 다우가 이틀 연속 하루 전날 다우가 내려갈 때만 해도 약간 전망치가 8.3%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보다 조금 심하게 나와서 기 한번 피지 못하고 쭉 내려와서 지금 다우지수는 지난 한 8거래일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33,000선 정도에서 잘 멈춰졌었는데 원래 가지 못하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빠졌는데 뭐 3일 연속 어떻게 보게 되면 3일 연속보다 이틀 연속 한 1000포인트 정도 1300포인트 정도가 하락 마감을 했고 우리 이제 한국 장과 영향이 높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전 일주일 동안에는 한 12,000선 전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또 물가 지표 하루 전날도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이슈에 한번 빠졌다가 실제로 높게 나오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다시 5월 초중순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시장이 물가 지수에 상당히 쇼크를 보였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건 세부 항목으로 살펴보게 되면 과연 어떤 거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식료품 가격이 0.9에서 0.1.2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약간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플러스 3.9가 나왔으니까 식료품, 에너지가 다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4%가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미 유가가 지난달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50%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감안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통의 물가 지수는 통으로 할 때는 이걸 전부 다 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식품, 에너지 다 포함한 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바로 전체 물가 지수가 되고요. 이 8.6이라는 또는 전월 대비 1.0이라는. 근데 연준은 그것보다 그거는 변동성이 크니까 식료품과 에너지는 변동성이 크니까 그거 빼고 보자. 그게 근원 CPI입니다. 근원 CPI인데 그러면 그거 빼고는 뭐가 움직였는지를 좀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유가적인 부분 식료품은 빼고 왜? 밀 가격도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빼고 봤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일단은 미국에 우리가 연준이 약간 피크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중고차 가격인데
중고차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조금 올라 버렸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리고 옷, 의류 쪽도 마찬가지인데 0.8% 조금 내려갈 것 같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봉쇄 여파인가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생산이 안 되나요? 뭐 이런 부분도 좀 없잖아 있었겠죠. 그리고 베트남 쪽도, 베트남의 동남아 쪽도 사실 실제적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도 임대료도 되게 중요한데 임대료 0.6%. 근데 오히려 여기까지 뭐 중고차 가격, 의류, 임대료 같은 상승을 했는데 다 나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항공운임 같은 경우 오히려 내렸어요. 내렸다기보다는 보면 상승폭 자체가 18.6%에서 12.6%로 델타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래도 항공운임은 떨어집니다. 미국은 항공운임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에 이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휴가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들은 차도 많이 타고 다닙니다만은 비행기도 많이 탑니다. 그쵸? 땅이 워낙 크니까 동부에서 서부 가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겠죠. 어쨌든 항공음료의 상승폭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긍정. 그래서 실제로 운송 서비스 쪽에서 3.1에서 1.3 둔화. 그다음 의료 쪽도 줄었습니다. 미국은 의료 수가가 우리보다 훨씬 높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항공운임 줄고 뭐 운송 서비스 줄고 의료 주빈 거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아까 위에 살펴봤던 식료품과 에너지의 부담을 좀 느꼈고 약간 주춤하던 중고차 가격 하락세가 여전히 돋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차치하면 과연 언제 미국의 물가는 떨어질까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두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천연가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밀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밀 가격 같은 경우는 이건 밀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근데 밀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3월, 2월 23월입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어쨌든 그 이후로 한 1300까지 올랐지만은 결정적으로 약간 하락세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휘트. 밀입니다. 밀만 떨어지면 되는 게 아니니까 콩도 한번 보면 콩은 여기 안 적혀 있나요? 대두가 있네요. 대두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고 이거보다 조금 영향이 큰 게 가장 쉬운 거는 유가가 떨어지면 됩니다. 유가 참 안 떨어지죠. 한 가지 기대할 있는 바이든이 다음 주인가요? 곧 사우디를 내방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약간 사우디하고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무슨 미국 기자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사이도 안 좋은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거냐면 그럼 유가가 떨어지는 게 떨어지면 가장 큰 이제 꺾일 수가 있는데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일단 공급적인 영면에서 공급적인 요인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쵸? 정산. 더 많이 이제 기름을 파내면 되겠죠. 채굴 하면 되겠죠. 근데 미국 채굴 기업들이 안 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그쵸? 굳이 체결 안 해도 지금 고유가니까 희낙낙 하는 겁니다. 약간 요런 분위기예요. 미국 제국들이 채굴을 안 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이런 것도 있고 채굴 안 해도 어차피 지금 대박 실적을 보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한다든지 정전을 하면 러시아산 원유가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건 되게 좋은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바이든의 역할이겠죠. 뭐 우크라이나가 됐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쉽겠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야야야야야야 적당히 하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과연 바이든이 어느 정도의 외교력을 보일지 되게 중요하지. 지금 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이든이 가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필패입니다. 과연 시장은 지금은 오히려 파월보다 어찌 보면 제롬 파월 의장보다 바이든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거를 빨리 끌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사우디 쪽과의 협의해서 오히려 사우디의 정산을 유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바이든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럼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도 되게 중요했습니다만은 바이든의 행보도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요거를 조금씩 뉴스 플로라도 이런 걸 체크해 주신다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바이든 행보 한번 기억을 하시고 미국이 이렇게 마감한 상태에서 과연 금융시장 어떻게 반응했느냐. 일단 최근에 가장 우리가 중요해 보는 게 미국의 달러화인데요. 달러화인데 달러가 다시 104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요것도 이제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원화 약세윤이 될 거고 엔화도 약세윤이 돼. 엔화는 계속 약세입니다. 어차피. 엔화도 약세 요인 우리 원화도 약세 요인이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기보다는 팔고 싶은 욕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달러화가 104까지 왔는데 다음 주에 이게 계속 올라가는지 아니면 꺾여주는지 정시가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달러화가 꺾여야 됩니다. 요거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채금리의 동향인데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게 미국의 10년국 국채금리입니다. 만기가 10년짜리인데 이게 다시 3.16%로 올라와 버렸어요. 3.16%는 4월 말경 중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위치까지 왔는데 여기서 계속 가는지 아니면 두드러지는지 이게 지금 본 영상을 보고 6월 15일날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건데 그 전까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과연 바이든의 행보 그리고 뭐라고요? 첫 번째는 바이든입니다. 파월 의장도 발언도 중요합니다. 바이든의 행보. 두 번째는 자 달러 인덱스가 104 밑으로 떨어지는지 이게 떨어져야 지수 저점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셋째 3.20에서 저항을 보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중심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6월 15일날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건데 일단은 50bp 인상이 빅스텝이고 만약에 75bp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자이언트 스텝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일단은 여전히 이쪽이 아직까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 미국 물가 지수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근데 행여나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물론 그 6월 15일 날 금리 올리기 전에 어느 분위기를 가져가지 이렇게 간다면 조금 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눌러왔던 것 자체가 상당히 물거품이 물론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차피 그러면 확 올려버리라 이렇게 하고 이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거는 저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경기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지금 이런 104, 뭐 3.2 바이든 행보 우리가 어디 될지 모르는 거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6월달에 65bp로 갔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70으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바라보시면서 미국의 물가지수와 다음 주 6월 15일에 있을 미국의 금리 동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장이 충분히 또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을 지난주에 많이 좀 미리 예상하고 왔다는 거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물론 중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이 부양책을 펼친다든지 또는 금리를 내린다든지 이런 정책을 계속 펼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 요인입니다. 물론 저렇다고 해서 원화가 떨어질 리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중국의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주말에 일시적으로 상해나 이런 걸 봉쇄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 그런 거라면 경기 위축이라는 이슈 자체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게 악재지만은 달러도 올라갔고 국채도 올라갔고 과연 75 갈지는 모르지만은 55 갔을 경우 가장 이상적이고요. 하지만 중국이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중국 증시 자체가 우상향으로 가준다면 우리 일정 부분
하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오늘 미국의 물가지수 5월달 물가지수 쇼크를 보고 한번 세워봤던 우리의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 무겁지만 곧 다시 좋은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